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전산회계 2급 공부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죠? 자, 오늘 이 장부조회 강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론과 실무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술한 콕콕정 교수 전산회계 2급이라는 책자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영상 괜찮다고 판단되는 분들은요, 책도 영상만큼 저술을 잘 했기 때문에 참고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마지막 강의 내용인 장부조회 출제 경향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장부조회 문제는 실무로만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요게 바로 가장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많이 나오는 그 장부들을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장부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쭉 하고 나면 만들어지는 서류들이잖아요. 이 회계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장부들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예요. 이미 저랑 재무상태표를 공부를 했지만 이 장부 조회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기입력한 내용 데이터를 불러가지고 와서 조회하고 시험 문제에서 묻는 알맹이의 숫자가 얼마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거겠죠. 이미 우리는 재무상태 공부를 다 했죠. 항목별로, 회전 과목별로. 그러면 전산회계 2급에서 이 재무상태표는 어떤 항목들을 물어보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월계표는 여러분 느낌상 매달 월, 계, 합계, 월마다 합계를 표시하는 표가 있나 봐요. 그죠? 총계정 원장, 계정에 총 정리된 어떤 원장이 있나 봐요. 그리고 계정별 원장, 계정마다 만드는 또 뭐가 있나 봐요. 마지막으로 거래처별로 만드는 뭐가 있나 봐요. 우리가 이미 분기를 입력할 때는요, 유형별로 거래처 입력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분기 입력만 하면 K랩이 이것들을 자동적으로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K랩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요 내용들이 돌아가면서 실무 문제로 3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배점도 높고요. 자, 계정별 원장은 출제가 잘 안 되고요. 재무상태표, 월계표, 총계정 원장, 거래처 원장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자, 이 장부들이 어떤 장부들인가, 그리고 전산회계 2급은 이 장부들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서 묻는가,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공부한 거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3문제가 나오면 꼭 맞추셔야 합니다. 그럼 곧장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본격적인 내용 보시기 전에 요게 바로 제가 K랩 화면 캡처를 해 놓은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장부관리 쪽에서 거래처 원장과 계정별 원장과 일계표, 월계표 같은 것들을 보게 되어 있고요. 요 결산 재무제표 쪽 부분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항목별로 한번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우리가 이미 자산과 부채와 자본, 이 내역들이 표시된 재무상태표를 공부를 했죠. 자, 시험 문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장부조회가 나오느냐. 자, 특정 월말의 금액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재무상태표는 12월 말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장부를 입력하다 보면 꼭 12월 말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6월 말, 8월 말, 2월 말, 월말 기준으로 다 조회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5월 31일 현재의 유동자산의 잔액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게 재무상태표가 계정, 과목, 별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입력을 하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동자산의 계도 계산이 되고요. 유동부채의 계도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합계도 계산되고요. 이런 식으로 일정 금액들의 합계도 같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장부조회에서 특정 월말의 어떤 계정 과목의 잔액을 묻는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액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 쪽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잔액을 묻는 거잖아요. 손익계산서는 잔액이 아니라 특정 기간의 총 금액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 부채, 자본의 특정 월말 거를 물어보면 어디로 간다? 재무상태표를 하는 겁니다. 잠시 뒤에 제가 K랩 틀어놓고 이 큰 산 상사에서 제가 보여줄 겁니다. 이 답을. 또 하나, 1월 말에 보통예금 장부가액은, 자, 1월 말이에요. 전기 말과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나. 여러분, 얘는 전기 12월을 말하는 거고요.
얘는 이번에 1월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재무상태표가 비교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또 나중에 바로 이제 K를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예금이다 라고 얘를 조회를 해보면 단기 금액도 나와 있고요, 전기 금액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는 전기 말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를 1월 달로 조회를 하면 금액이 뜨겠죠? 얘는 12월 말 금액이 작년도 12월 말 금액이 나오겠죠? 두 개를 비교하는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입력 잘하고 조회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5월 말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은 얼마냐? 이 재무상태표를 가가지고요, 5월 말로 조회를 하는데, 거기서 유동자산도 금액을 보고 유동부채도 보고 두 개를 보고 금액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큰 산 상사를 불러다가요, 이 세 문제를 K랩에서 연달아 조회해서 금액이 얼마인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좀 전에 봤던 칠판의 장부조회, 재무상태표 조회를 큰 산 상사를 불러다가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가 큰 산 상사가 아닌 분들은 이 회사 부분 클릭하셔서 회사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큰 산 상사로 바꾸시고 시작을 할게요. 자, 재무상태표는 여기 보이시죠? 요 금액,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떠요. 첫 번째 조회 문제죠. 5월 31일 현재 유동자산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5월 30일이니까 5라고 입력하셔서, 자, 요 창을 딱 띄우면 보시는 것처럼, 자, 요 왼쪽 부분이 단기 금액이고요, 오른쪽 부분이 정기 금액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다면 단기 금액을 묻는 문제이고요, 첫 번째 문제는 유동자산 묻는 문제이니까 이 부분에 보이시는 바로 요 368,920 요 금액을 찾아내서 나중에 여러분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요 정답을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 요 금액을 딱 입력을 하고 답안 저장을 탁 클릭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첫 번째 문제 끝내고요. 두 번째 재무상태표 조회. 자, 1월 말에 보통 예금 장부 가액은 전기 말과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냐라는 겁니다. 먼저 1월 말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딱 입력을 하고 나면, 자, 잘 볼게요. 단기는 보시는 것처럼 1월 말 금액이 조회가 되고요, 정기는 보시는 것처럼 12월 말자 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묻는 문제는 뭘 묻는 겁니까? 보통 예금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 보통 예금, 자, 단기 금액 7,090만 원, 전기 말 금액 5천만 원. 여러분, 그래서 7,090만 원 빼기 5천만 원. 암산으로도 보이겠죠? 이 금액은, 자, 2,090만 원이, 자, 증가된 금액이죠? 요 2,090만 원을 그 해당하는 부분에 입력을 하고 답안 저장 탁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마치고요. 이제 재무상태표 조회 세 번째 문제입니다. 5월 말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죠? 역시 5월 말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2번 기수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이를 묻기 때문에 먼저 유동자산 조회 금액 383,368,920 요거 이제 답안 시험지에다 메모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유동부채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동부채 여기 보이시죠? 자, 164,438,000이죠. 빼볼게요. 좀 전 유동자산 383,368,920에서 지금 눈에 보이시는 유동부채 164,438,000을 빼고 나면 그 차이가 이 금액이 되는 거죠. 218,930,920원입니다. 요거를 답안 저장 입력하는 부분에 해당 칸에다가 입력을 하고 답안 저장 클릭하면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조회 K랩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바로 손익계산서의 조회인데요. 우리 이미 손익계산서 공부했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구체적인 양식은 매출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단계순이익까지 이 표를 공부했죠. 자, 근데 얘는 조회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1월 1일부터 항상 손익계산서는 조회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좀 이따 제가 입력을 해보겠지만 내가 6월 말자로 조회하겠다. 자, 특정 얼마까지 조회가 되거든요. 또는 7월 말까지 조회하겠다. 또는 12월 말까지 조회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6월, 7월, 12월,
월만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얘는 무조건 언제부터 얘를 카운트해서 조회하는 거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조회하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다.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당기 6월 말 현재 상품 매출액은 전기 말과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느냐, 이렇게 여러분 상품 매출을 갖다가 조회를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 6월 말로 조회를 하잖아요. 그럼 얘는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가 조회가 뜨고요. 여러분 얘는요, 자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얘는 단기, 얘는 전기, 이렇게 두 개가 비교식으로 표시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 조회해서 두 개 차이, 증가 감소를 계산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조회하는 거다? 1월 1일부터 조회하게 돼 있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있는데요. 얘는 우리 옛날에 왜 회계순환 과정에서 합계잔액 시산표 공부한 적 있었죠. 시험 사바 만드는 표 가운데 개념 과목 쫙 나와 있고요. 그 총 발생한 금액 잔액, 대 총 발생한 금액 잔액, 이 표시가 있었죠. 그래서 특정 일자별로도 얘는 조회가 가능하고요. 월말자로 조회가 가능한데 모든 개념 과목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합계잔액 시산표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나중에 과감하게 패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K랩에다가 보여주기만 할게요. 자, 여러분 요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손익계산서를 공부를 했죠. 제가 바로 큰 산 상사를 불러다가요, 요 손익계산서 요 문제 풀어드리고 합계잔액 시산표 합장을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러 갈까요? 자, 계속해서 큰 산 상사 K랩에서 손익계산서를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무상태표 바로 밑에 보이시죠?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손익계산서 창이 떠요. 여러분 제가 칠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손익계산서는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월만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월을 입력을 하면 자 무조건 1월 1일자 기준으로 단기와 정기께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조회되는 거다? 무조건 1월 1일자 금액으로 조회된다. 여러분 요거 명심하실게요. 문제를 보니까 단기 6월 말 현재 상품 매출액은 전기 말과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느냐라고 묻죠. 따라서 6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6월 말 기준의 금액이 뜨는 거고요. 요게 제가 단기라고 했죠. 보시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금액이 뜨고요. 정기는 보시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금액이 뜨죠. 작년도는 1년치, 이번 연도에는 6개월치 1월 1일부터 묻는 거고요. 뭘 물어봤느냐? 바로 상품 매출을 물어봤습니다. 전기 말에 1년치 전체 금액은 3억 원, 이번에는 2억 3,516만 원이죠. 자, 두 개를 빼보겠습니다. 300000에서 자, 235160,000을 빼고 나면 자, 금액이 감소했고요. 얼마가 감소했느냐? 6,484만 원이 감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증가 감소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64,840,000 요거 입력하시고요. 감소라고 치신 다음에 저장을 탁 누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익계산서 조회는 마쳤고요. 여러분 추가로 간단하게 합계잔액시산표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까요? 합계잔액시산표는 장부관리 중에서 바로 위쪽에 재무상태표 위쪽에 보이시고요. 얘를 클릭을 딱 하면 이런 식으로 합계잔액시산표가 떠요.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월을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제가 12월 한번 31일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치가 다 뜨는 겁니다. 자,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뭐가 있느냐? 계정 과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차변에 발생한 합계와 대변에 발생한 합계가 뜨고요. 그리고 그 차액인 잔액이 차변, 대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칠판 강의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저 앞쪽에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장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산표, 시험 삼아 계산하는 표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무조건 차변은 왼쪽에,
대변은 오른쪽에 개정 과목별로 쭉 표시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보시면 이제 유동자산부터 시작해서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뭐 유동부채, 그 다음에 자본금, 매출, 판관비, 자, 영업의 수익 이런 식으로 쫙 조회가 돼서 그냥 단순하게 합계만 적어놓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여러분 이게 장부조회 문제에서는 전산회계 2급 차원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전산회계 1급으로 넘어가도 이 합계 잔액 시산표, 줄여서 합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략 모양만 구경하고 넘어가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 잘 출제가 안 되긴 하지만 가끔씩 나오죠. 간단한 조회와 합계 잔액 시산표 구경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일개표와 월개표예요. 여러분 얘는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아까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재무상태표와 더불어서 얘는 뭐냐? 보시는 것처럼 특정 기간에 거래 금액과 합계를 개정 과목별로 현금 거래, 자 현금 거래 이외로 구분해요. 여러분 그래도 시험 문제가 얘는 말 그대로 월의 개고요. 얘는 일의 개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월의 개, 일의 개. 근데 여러분 아까 손익계산서는 자 손익계산서는 항상 여러분 조회를 하면 얘는 시작이 언제부터라 그랬죠? 얘는 1월 1일부터 조회가 됩니다. 근데 얘는요, 특정 월, 특정 일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월 달만, 예를 들어서 뭐 6월 1일부터 뭐 7월 5일까지,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기간을 정해 조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바로. 현금 거래와 현금 거래 이외 거래로 구분해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현금 거래와 현금 거래가 아닌 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 무조건 뭘 조회하는 겁니까?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하면 되고요. 시험 문제는 주로 일보다는 월로 붙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1월 달에서 5월 달에 접대비 지출액 중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합계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조회를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현금 지출액이 따로 구분이 되나요? 총 지출액만 나와 있나요?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만약에 5월 30일까지라면 얘는 총 금액이 나와 있지 얘가 따로 구분해 가지고 현금이 얼마고 현금 이외가 얼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선 조회가 불가능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떤 기간에 개정 과목의 금액을 묻는데 현금 거래, 현금 이외 거래 이렇게 물으면 반드시 뭘 찾아보라고요? 월개표를 찾아보는 겁니다. 또 하나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품 매출액은 얼마냐? 라는 겁니다. 상품 매출액은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현금 거래와 현금 이외 거래가 있긴 하지만 얘는 총 금액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총 금액이면 어디 갈 수 있느냐? 손익계산서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손익계산서는요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조회하면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조회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이렇게 기준 기간을 손익계산서는 조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기간을 조회할 수 있다.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일개표, 월개표로 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4월, 5월, 6월 2분기잖아요. 이때 판매 관리비가 가장 많은 월과 판매 관리비가 가장 적은 월. 여러분 손익계산서를 가면 판매 관리비의 금액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익계산서는 항상 1월 1일부터 특정 월까지를 보기 때문에 4월달, 5월달, 6월달 따로따로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특정 기간을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는 거냐? 일개표나 월개표로 가는 거라서 여러분 큰 산 상사에 월개표를 갖다가 보면 4월달, 5월달 금액을 알 수 있겠죠. 바로 K를 불러다가 4월달, 5월달, 6월달 금액을 확인하고요. 가장 큰 달과 가장 작은 달은 얼마가 차이가 나는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월개표, 일개표, 주로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월개표가 나온다고 했죠. 자, 큰 산 상사에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개표, 월개표 어디 있느냐? 장부관리 쪽의 중간 부분에 클릭을 해보시면 일개표, 월개표가 뜹니다. 자, 위에 탭이 보이시죠? 왼쪽 일개표. 자,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왼쪽에는 일개표이고요. 자, 탭을 다시 오른쪽을 눌러보면 이제 뭐로 바뀌는 겁니까? 월개표로 바뀌어요. 주로 시험 문제는 이 월개표로 나오는데 일개표로 조회를 하나, 월개표로 조회를 하나. 자, 금액은 똑같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전산회계 시험은
월별 단위로 몰아보니까 월계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자 5월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내용들이 여러분 쭉 뜨죠? 그래서 쭉 이게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로 쭉 나오는 거예요. 스크롤해서 쭉 내려가 보면 요 판매 관리비 쪽에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바로 업무 추진비가 보이시죠? 자, 쭉 업무 추진비. 여기에서 묻는 건 여러분 뭘 물어봤냐면 자, 이 업무 추진비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물어봤고요. 요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375만 원이죠. 요 금액을 나중에 답지에다 입력을 하고 자, 저장을 누르면 끝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자,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상품 매출이 얼마니에요? 여러분 제가 좀 전 칠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무조건 상품 매출은 여기서만 조회하는 건 아니에요. 손익계산서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손익계산서는 항상 시작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1월 1일부터 조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4월, 5월, 6월을 물어보면 손익계산서 조회가 안 돼요. 그냥 이거는 5월 합계니까 일계표, 월계표로 가서 자, 그냥 월계표로 이번엔 조회할게요. 4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니까 딱 클릭하고 나면 전 계정 과목이 다 뜨는 거죠. 쭉 내려가서 얘는 뭘 묻는 문제냐? 상품 매출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뭘 묻는 거냐? 현금 위에 따로 구분하지 않았죠? 보이시는 것처럼 자, 합계 금액이니까 여러분 상품은 대변 금액이 발생 금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그래서 144,900,000 요게 4월달, 5월달, 6월달의 합계 총 상품 매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2분기 4월달부터 자 6월달 중 판매 관리비가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가 얼마네요? 여러분 이 손익계산서가 역시 판매 관리비가 조회가 돼요.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익계산서는 항상 1월 달부터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자 4월 달부터 묻게 되면 손익계산서는 조회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일계표, 월계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합계를 묻는 게 아니고요. 4월 달 따로, 5월 달 따로, 6월 달 따로 조회를 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월과 가장 작은 월의 차이를 묻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엔 그래서 각각을 조회하는 겁니다. 좀 월계표로 조회를 해볼게요. 먼저 4월 달 조회하는 거죠. 4월부터 4월까지로 조회를 하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4월부터 4월까지로 조회를 하면 4월 달만 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냐? 쭉 가서 판매 관리비로 가는 거죠. 판매 관리비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판매 관리비의 총 합계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973050 이렇게 되는 거죠. 메모 한번 해볼게요. 자, 4월 달 금액 기준으로 금액이 얼마냐? 4,973,05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월을 바꿔볼게요. 5월 달으로 바꿔보니까 쭉 내려가 보니까 판매 관리비 전체 금액이 얼마냐? 자, 잠깐 지우겠습니다. 판매 관리비 전체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13,246,260으로 바뀌죠? 메모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달 금액은 얼마냐? 13,246,260입니다. 자, 이제 몇 월달 조회해야 되는 거죠? 6월달 조회해야 되는 거죠? 6월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니까 자, 판매 관리비 금액이 얼마냐?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나와 있는 8,989,700이죠? 메모해 볼게요. 6월 달입니다. 그래서 6월 달은 8,989,700이 되는 거죠. 자, 문제가 뭘 묻는 거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달이죠. 요게 가장 많은 월, 요게 가장 적은 월. 두 개 차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번 빼볼까요? 자, 차이는 4973050 하고요. 13246,260을 빼고 나면 그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 8,273,2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출문제 풀이 때 알려드릴 거예요. 요 답안 저장하는 칸에다가 자, 가장 큰 월 언제냐? 5월달. 가장 작은 달 언제냐? 자, 4월달.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얼마냐? 8,273,210 입력을 딱 하고 답안 저장 탁 누르면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월계표, 일계표
큰 산 상사에서 조회를 마칠게요. 자, 다음은 총계정 원장이에요. 여러분, 얘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문제랍니다. 이건 유심히 봐야 돼요. 말 그대로 여러분 총계정 원장이니까 이것도 여러분 계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겠죠? 뭐 계정이야 많잖아요. 뭐 보통예금도 있을 거고, 기계장치도 있을 거고, 뭐 판매관리, 그 접대비도 있을 거고, 수많은 계정들이 있죠. 근데 이 계정을요, 일별이나 월별로 마음대로 조회가 가능한데, 재밌는 거는요, 무조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의 잔액만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없어요. 나중에 조회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총 차변 얼마, 대변 얼마,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 월별 금액의 잔액만 나오기 때문에, 일별 금액의 잔액만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험은 월별이 나오는데요, 가장 큰 달 고르는 문제, 가장 작은 달 고르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 혹시 시험 문제에서 어떤 계정 과목을 주고 기간을 준 다음에 가장 큰 금액이 발생한 달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총 계정 원장으로 가면 돼요. 자,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가장 큰 그랬으니까 합계를 부르니까 합계는 총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자, 큰 산 상사 문제인데요, 1월 달에서 6월 달쯤 현금의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냐. 현금이라는 개념 과목을 1월부터 6월까지 매번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항상 얘는 다시 말하지만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으로 구분하잖아요. 지출은 여러분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여러분, 이 지출은 현금 같은 경우에는 대변의 지출이니까,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현금 계정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매달 조사해서 대변 금액이 제일 큰 게 언제냐 이렇게 묻는 거죠. 가장 큰 거 물어봤다. 자, 뭘 보면 되는 겁니까? 총계정 원장. 두 번째, 1월부터 6월까지의 판매 관리비 중에서 건물 관리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의 금액과 가장 적은 월의 금액, 가장 많은 거, 가장 적은 거, 자, 총으로 비교하라. 어디로 하라 그랬죠? 총계정 원장. 여기 가서 건물 관리비 요 금액을 1월부터 6월까지 조사해 보면 되겠죠. 바로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큰 산 상사에서 장부 조회 할게요.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총계정 원장은 월별로 차변과 대변의 금액과 잔액을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가 가장 큰 달, 가장 작은 달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무슨 장부를 보는 겁니까? 총계정 원장을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 현금의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며 금액은 얼마냐? 자, 월별로 가장 많은 월 이런 말이 탁 나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총계정 원장을 딱 클릭하는 거예요. 총계정 원장은 합계만 표시된다고 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월별로 조회할 수도 있고 일별로 조회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월별 탭에서 조회를 할게요. 1월 1일부터 6월, 자, 30까지죠. 근데 계정 과목이 뭐가 되는 겁니까? 현금이기 때문에 F2를 탁 눌러서 현금이라고 치시고요. 여기서 또 엔터를 치면 모든 계정 과목이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또 F2 누르셔서 우리는 현금만 조회하면 되니까 이렇게 현금이라고 범위를 지정해주고 탁 누르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이 딱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현금의 지출이 가장 많은 월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현금은 여러분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현금의 지출은, 자, 지출은 대변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문제는 대변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그게 몇 월 달이냐를 묻는 거죠. 여러분 쭉 보면 여기 보이시는 2,917만 7,790원이 가장 큰 금액이에요. 몇 월 달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1월 달이죠. 정답은 1월 입력을 하시고요. 금액은 29,177,790 입력하고 답안 저장 탁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총계정 원장 문제 마쳤고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1월부터 6월까지의 판매 관리비 중 건물 관리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의 금액과 가장 작은 월의 금액의 차이는 얼마냐? 물론 여러분 이거를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회를 하면 되는데, 손익계산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1월 1일부터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월계표에 가서 1월부터 6월까지를 6번을 조회할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배웠던 총계정 원장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쫙 다 일명요연하게 정리해 주죠. 총계정 원장 클릭을 딱 하시고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1월부터 자 6월까지니까
자, 그 중에 계정 과목 뭐가 되는 겁니까? 건물관리비라고 치시면 되는 거죠. 자, 건물관리비. 자, 치시고 또 계정 이 범위도 건물관리비 이렇게 치시면 건물관리비의 금액이 쭉 되는 거죠. 자, 건물관리비는 여러분 이게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이 발생된 금액을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 가장 적은 달과 가장 많은 달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가장 적은 달은 언제입니까? 여기 보이네요. 18만 원 6월 달이 가장 금액이 적고요. 가장 큰 달은 언제입니까? 43만 원이 가장 큰 달이죠. 그래서 이게 언제냐? 자, 2월 달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답은 자, 가장 큰 달과 가장 작은 달의 차이는 43만 원에서 18만 원을 빼면 되기 때문에 이 차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 25만 원이 차이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부 조회 문제는 문제를 탁 보는 순간 이 문제를 어떤 장부를 불러와서 조회를 해야 되느냐가 핵심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한 방에 딱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장부를 조회해서 그 금액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보고 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 이거를 손익계산서로 갔다. 그럼 월별로 조회가 안 되잖아요. 1월부터 항상 조회가 되는 거니까. 전체 금액만. 근데 월계표로 간 거예요. 그러면 한 달 한 달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시행착오로 총계정 원장에 오면 내가 지정한 그 기간에 월별 금액이 쭉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조회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계정 원장 조회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공부할 내용이 바로 계정별 원장이에요. 여러분 좀 아까 봤던 거는 이름이 비스무리하지만 달랐죠. 여러분 좀 전에 뭐였습니까? 총계정 원장이었죠. 여러분 이번에는 계정별 원장이에요. 여러분 얘는 총 금액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얘는 어떤 계정 과목에 총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별 거래 금액, 거래 건수 같이 아주 자세한 내역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계정 과목에 총 개를 묻는다? 총계정 원장 가는 거예요. 어떤 계정 과목에 건수나 자세한 거래 내역을 물어본다? 어디로 간다? 계정별로 가는 겁니다. 총으로 보면 안 돼요. 자, 큰산 상사의 기출문제이고요. 6월달 중에 발생한 상품 매출은 몇 건이며 총 금액은 얼마냐? 사실 여러분 총 금액은 좀 아까 봤던 총계정 원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몇 건인지는 거기 안 나와요. 아까 K랩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이 나왔다? 어디로 간다? 상품 매출의 자세한 내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가면 되겠죠? 계정별 원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상반기 1월에서 6월 달에 판매 가능한 상품액은 얼마인가? 좀 난도가 있는 문제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상자 표시한 그런 문제는 별로 많지 않은데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판매 가능하다? 여러분 판매 가능이란 말의 의미는요.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판매 가능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말 재고를 빼면 판매된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판매 가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뭘 묻는 거냐? 상반기니까 전년도에 넘어온 기초 상품이 얼마냐? 당해년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구입한 상품이 얼마냐? 이거를 묻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전기 2월 된 상품이 얼마고 1월부터 6월 달까지 매달 추가로 매입한 상품이 얼마인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총 계정 원장에서 찾기가 힘들어. 어디로 가면 되는 겁니까? 이 해당하는 상품의 계정별 원장을 보면 되겠죠. 바로 이 회사 불러다가 큰산 상사에서 두 문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정별 원장 한번 장부에서 조회해 볼까요?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뭐냐? 어떤 계정 과목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묻는다? 그럼 무조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계정별 원장으로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6월 달 중에 발생한 상품 매출은 몇 건이며 총 금액은 얼마냐? 총 금액만 물어보면 월계표로 가면 알 수 있지만 건수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계정별 원장으로 가서 6월 달 중 물어봤으니까 6월 1일부터 6월 30까지 입력을 한 다음에 계정 과목을 뭘 치면 되는 겁니까? 자,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부터 상품 매출 이렇게 치면 오로지 상품 매출만 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쭉 쳐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발생한 내역들이 쭉 뜨죠? 총 몇 건인가 먼저 볼까요? 한 건, 두 건, 자, 세 건, 네 건, 다섯 건, 여섯 건.
총 6건이 발생을 했고요. 상품 매출의 경우에는 대변이 바로 수익의 발생이기 때문에 요 금액들인 거죠. 총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 바로 월 계가 여기 있는 요 금액이 이 6건이 합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6건에 6,23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 때 보여드리겠지만 정답 입력하는 부분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답안 저장 탁 누르면 끝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의 판매 가능한 상품액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전기 2월 된 상품의 금액, 기초상품 금액을 말하는 거죠.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품 매입액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각각 여기저기서 조회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가장 이거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계정별 원장이에요. 자,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되는 거고요. 계정 과목은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부터 상품까지 조회를 하면 상품만 쫙 뜨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전기 2월 금액 180만 원이 기초 상품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2월달, 1월달은 없어요. 2월달 월합계 금액이 87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월달 월합계 금액이 684만 8천 원 되는 거고요. 4월달 월합계 금액이 2260만 원 되는 거고요. 자, 5월달 월합계 금액이 50만 원 되는 거고요. 자, 6월달 이거 좀 지우고 다시 볼게요. 이거 다 지우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자, 마지막에 6월달 월합계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2,9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싹 다 더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초 재고부터 2월 달부터 구매 시작해서 이 구매한 내역들을 다 더하면 그 누계 합격이 얼마가 되는 거냐? 보시는 것처럼 7,024만 8천 원이 되는 겁니다. 한번 메모해 볼까요? 7,024만 8천 원. 여러분 이 금액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 상품 2월 된 금액에다가 1월 달은 매입이 없었죠? 2월, 3월, 4월, 5월, 6월 매입한 금액을 싹 다 더한 금액이 7,024만 8천 원이 되는 겁니다. 굳이 더하기 할 필요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맨 밑에 누계액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정별 원장 자, 정보조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부조회의 마지막 문제예요. 이 거래처 원장도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랍니다. 말에 있는 것처럼 특정 거래처에 대한 내용을 묻는다? 그럼 이 거래처별로 거래된 원래 장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별로 특정 계정 과목에 매월 발생한 금액의 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잔액. 이 거래처 원장은요, 기초에 얼마가 받을 게 있었고, 얼마가 추가 발생했고, 얼마를 회수해서 잔액이 얼마인지. 자, 부채 계정으로 가면 기초에 얼마 갚을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얼마를 갚았고, 얼마를 추가로 갚을 게 있어가지고, 기말이 얼마가 잔액이 있는지. 이런 자세한 내역들을 거래처별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래처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다? 거래처 원장으로 가는 겁니다. 자, 5월 31일 현재 매입처 승리상사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냐? 거래처가 나왔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거래처 원장을 찾아가서 5월 30일을 입력한 다음에 외상매입금 잔액을 보면 되겠죠? 자, 또 하나. 4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상호와 금액은 얼마냐? 여러분, 거래처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그 중에 외상매출금이 제일 많은 거래처가 어디니? 자, 이렇게 거래처를 묻으면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거래처 원장으로 가는 거죠. 바로 K랩으로 가서 큰 산 상사에서 두 가지 조회를 한 다음에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장부 조회, 자, 거래처 원장 조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좀 전에 칠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처에 대한 내용을 묻는다? 무조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거래처 원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5월 31일 현재 매입처 승리상사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냐? 승리상사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으로 딱 가는 겁니다. 자, 5월 31일자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5월 31일이라고 치는 겁니다. 또 5월 31일이라고 치는 거죠. 물론 여러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조회를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냥 제가 5월 말자로 조회를 한 거예요. 계정 과목은 뭘 물어봤습니까? 자, 외상 매입금을 물어봤죠. 외상 매입금이에요. 자, 외상 매입금.
거래처에서 그냥 엔터를 치면 모든 거래처가 다 뜨기 때문에 자, 승리상사만 조회를 하는 거죠. 자, 승리상사만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2,112만 8,000원의 금액이 뜨죠. 여러분, 요 금액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제가 5월 31일부터 보지 않고요. 1월 1일부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요걸 제가 5월 31일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1월 1일부터 조회를 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5월 달 말까지 발생했던 차변 대매 금액이 다 뜨는 거죠. 근데 잔액은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2,112만 8천원으로 똑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 편한 대로 조회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마쳤고요. 두 번째 문제예요. 4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상호와 금액이 얼마니에요? 역시나 여러분 거래처를 물어봤으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거래처 원장으로 가는 거고요. 자, 4월 달 말이니까 1월 1일부터 조회를 하던 4월 말만 조회하던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4월 저는 말부터만 조회할게요. 여러분 4월 달은 작은 달이죠. 30일 입력을 하고요. 4월 30일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뭐냐면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 매출금 치고요. 거래처를 모두 조회를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쳐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전 거래처가 다 조회가 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뜨는 거죠. 그 중에 문제는 뭘 물어봤느냐? 잔액이 가장 큰 데를 물어봤어요. 잔액을 쭉 보니까 가장 큰 게 얼마냐? 맨 밑에 있는 5,440만 원이 제일 커요. 거래처 어딥니까? 보시는 것처럼 세븐상사죠. 정답은 세븐상사 입력을 하시고요. 금액은 5,440만 원 입력을 하고 답안 저장 클릭을 딱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거래처 원장을 마지막으로 장부 조회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장부 조회에 대한 공부를 했죠. 여러분 이건 제가 따로 요약 정리하지 말고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장부들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했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총 6문제인데요. 자,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 발생한 이자 비용 중 현금 지급액은 얼마냐? 여러분 위에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랑 월계표랑 총계정 원장이랑 계정별 원장이랑 거래처 원장이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기간에 계정 과목이 있는데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제일 큰 게 뭐냐?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면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항상 현금 지출, 현금 이외 지출. 그럼 어디로 가는 거냐? 월계표에 가서 여러분 조회를 해보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 2월, 3월 중에 상품 구입한 총 구입 건수와 총 구입 대금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건수까지 물어보면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계정 과목에 상품의 자세한 계정 과목 어디 가서 보는 겁니까? 계정별 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2번 문제는 계정별 원장으로 가야 건수 같은 상세한 내용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상품 매출 합계액은 얼마냐?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항상 1월부터 조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월부터 6월 말까지 상품 조회하면 되니까 얘는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조회를 하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 이거 말고도요. 월계표에 가서 조회해서 봐도 되고요. 총 계정 원장 가서 봐도 되고 여러 군데 가서 볼 수 있는데 가장 만만한 게 손익계산서랍니다. 자, 그 다음 6월 30일 현재 특정 월 말에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냐? 이건 너무 쉽죠. 재무 상태표에 가면 자,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 통신비, 판매관리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의 금액은 얼마냐? 어떤 계정 과목에 특정 기간 중에 가장 많은 거, 가장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어디 가서 본다 그랬죠? 총계정 원장은 걔만 줘야 된다 그랬죠? 이 총계정 원장에 가서 그 합계 금액이 얼마인가 조회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6월 30일 현재 매출처 민주상사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냐? 민주상사가 나왔네요? 거래처가 나왔네요? 어디 가는 겁니까? 거래처 원장으로 가는 거죠. 자, 지금 제가 6개를 빠른 속도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바로바로 캐치가 안 돼서 어느 장부에서 뭘 보는지 모른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고요. 다음번 강의 때는 기출문제 풀이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